자전거를 어느 정도 타다가 재미를 들이게 되면은요, 실력의 정체라든가 뭐 안장통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유로 이 클릿에 대한 욕구가 생깁니다. 주변에서도 뭐 클릿 슈즈를 입문하면은 신세계가 열린다 이런 말도 있고, 저는 시마노 계열만 사용해 봐서 시마노 계열 한정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로드에 주로 사용하는 클릿이 있고 MTB에 주로 사용하는 클릿이 있습니다. 요거는 제가 MTB에 주로 사용되는 PD 계열의 클릿인데, 보시다시피 로드 자전거에 사용을 하고 있죠. 제가 10년 동안 로드 자전거만 타왔는데, 저는 사람들이 로드 자전거에 선택을 많이 하는 그 클릿을 선택한 게 아니고 이 MTB용으로 많이 사용되는 이 PD 계열을 선택해서 사용해 왔습니다. 그리고 지난 6년간 앞뒤 모두 클릿이 달린 양면 클릿을 사용했고, 3년 정도는 한쪽은 MTB 클릿, 한쪽은 평페달을 겸용하는 겸용 페달을 사용해 왔습니다. 근데 제가 사용해 본 바로는요, 사람들이 쉽게 생각하면은 그냥 양쪽이 다 클릿이 있어 가지고 탈착이 훨씬 편리하다고 생각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부분이 양면 클릿을 사용하는데요, 저는 오히려 이 양면 클릿보다요 겸용 클릿 페달이 사용하는데 편리한 점이 더 많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요, 일단은 자전거의 활용 폭이 넓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장 보러 간다거나 뭐 집 앞에 잠깐 마실 갔다 오려고 하는데 이 클릿 슈즈를 꼭 신어야 된다는 그런 제약이 걸리게 되면은 그냥 걸어가는 게 편할 수도 있고, 아니면 억지로 여기에다가 운동화를 신고 뭐 스리퍼를 신고 라이딩 하다가 미끄러져 가지고 낙차 사고를 겪을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다지 좋은 선택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처음에 집을 나설 때는 그냥 잠깐 요 앞에 마실이나 다녀오지 이렇게 생각하고 운동화를 신고 나갔는데, 막상 나가보니까 장거리를 가고 싶어, 제대로 타고 싶어. 그러면 집에 들어와서 또 신발을 갈아 신고 나가야 된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자전거를 타고 나갈 때 애초에 고민할 일이 적어진다는 얘기인 거죠. 이것도 아예 고민이 없는 건 아니지만은, 어쨌든 제대로 된 라이딩을 하려면은 클릿을 신고 나가는 게 편하긴 하지만은, 뭐 아쉬운 대로 평페달이 있기 때문에 애지간한 거리는 라이딩을 가능하긴 하니까요. 그리고 제일 착각하기 쉬운 요 탈착의 용이성이 양면 클릿이 좋을 거다는 막연한 생각, 그거는 진짜 막연한 생각일 뿐입니다. 이게 지금은 양면 클릿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무게 중심이 따로 없고 완전히 대칭의 무게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항상 불규칙한 방향에 위치하게 됩니다. 클릿에서 발을 뗐을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했을 때 이게 평인지 아니면 클릿인지 몰라가지고 헷갈려가지고 찾아야 되는 불편함, 그 과정에서 또 위험이 있을 수 있다, 뭐 이런 우려를 때문에 양면 클릿이 좋다는 막연한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보다 그렇지 않은 게요, 무게가 비대칭형이기 때문에 멈췄을 때 항상 같은 위치에 멈추는 게 아니고 무작위로 멈춰요. 그런데 이 한쪽은 클릿, 한쪽은 평페달이면요, 평페달 쪽이 살짝 더 무겁고 이 스프링이 달린 부분 있죠? 스프링이 달린 부분이 얘는 양면이기 때문에 두 개잖아요? 근데 걔는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 스프링이 달린 부위가 조금 더 무겁다는 얘기인 거죠. 그리고 평페달 쪽의 무게 때문에 만약에 여기가 평페달이 달려 있으면요, 이런 식으로 항상 위치하게 된다는 거죠. 얘가 힘이 여기서 이 회전이 멈췄다 해도 중력에 의해서 이런 식으로 위치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클릿 위치는 이쪽이 되는 거고 평페달 위치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뭐 무게가 평페달 쪽이 가벼운 거, 이 페달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되겠죠. 평페달이 이쪽으로 올라오겠죠. 그러니까 그거는 그 페달의 특성에 따라 다른 건데, 어쨌든 무게가 대칭이 될 수가 없는 구조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항상 같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클릿 끼울 때는 엄청 쉬워요. 이렇게 밀면서 끼우면 자동으로 끼워집니다. 그런데 얘 같은 경우는 이렇게 멈췄을 때요, 삑사리가 오히려 더 잘 나요. 어디에 있는지 확실하게 모르기 때문에 대충 비벼야 돼. 아니면 내려다 보거나.
근데 걔는 항상 요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코를 밀면서 이렇게 하면 달착되는 걸 안다는 얘기인 거죠. 물론 평페달은 요렇게 돼 있어 가지고 요런 식으로 밟아야 되는 불편함이 있고, 급할 때는 또 빨리 이게 그 위치에 안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밟을 경우도 있는데, 평페달은 그다지 그것을 문제 삼을 이유가 없는 게 애초에 빡센 라이딩이 아니에요. 근거리 마실용이에요. 그래서 잠깐 페달의 힘이 덜 줘졌다고 해서 손해볼 게 없어요. 뭐 체력이 털린다든지 위험을 맞이한다든지, 물론 살짝 불편하긴 한데 페달을 사용하는데 큰 문제는 없다는 거죠. 근데 클립 페달은 항상 고정된 위치가 있다는 게 오히려 탈착이 훨씬 유리하다는 거죠, 장착하는 데에서. 그래서 로드에 많이 사용되는 SM 계열도 항상 무게중심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키우기 때문에 탈착이 이거보다 더 빡셉니다만은 그다지 큰 문제 없이 고바위에서도 잘 사용들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왜 로드에 주로 사용되는 클릿을 안 쓰고 MTB에 주로 사용되는 이 MTB 클릿을 얘기하냐면요, 이 클릿은요, 제조사에서 딱히 MTB용 클릿, 로드용 클릿 이렇게 가지고 특정해서 만든 게 아닙니다. 그냥 그렇게 만든 겁니다. 로드에 주로 사용되는 것들은 페달링의 효율의 극대화를 위해서 유격도 줬고, 그 다음에 넓은 면적으로 잡아주고 더 강력한 체결력을 제공해 줌으로 해서 이 발바닥의 전체적인 힘을 이용하기에 쉽도록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걔는 걷는 데 대한 배려가 덜 돼 있어요. 아니, 덜 돼 있다기보다는 아예 안 돼 있어요. 왜 그러냐면 클릿이 여기에 툭 튀어나와 가지고 클릿 순놈이 굉장히 커요. 그런데다 그게 플라스틱 계열이에요. 그래서 일상생활에 사용하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런 대리석 길이나 우리가 실내에 많이 사용되는 바닥재를 밟으면요, 거의 그냥 스케이트 타는 느낌으로 그렇게 걸어야 되기 때문에 어그저그저 거의 일상생활이 불가능하고, 억지로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거 완전히 민폐입니다. 면상 두껍지 않은 이상 커피숍에 들어가서 어기적 하면서 뒤뚱뒤뚱 걷는 거, 그거 얼마나 꼴불견입니까? 그리고 실제로 삐끗해가지고 넘어져가지고 허리 다쳐가지고 자전거 접는 인간도 본 적 있고, 아주 별 꼴값을 다 떱니다. 지가 무슨 선수라고 그 1, 2초 더 빨리 달리겠다고 그 불편을 감수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MTB에 주로 사용되는 이 PD 계열의 클릿은요, 바닥 자체가 여기 지금 뽕이 이렇게 달려있죠, 고무 뽕이. 그러니까 이 고무가 이 클릿의 순놈을 완전히 가리는 형태예요. 이거보다 더 튀어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바닥에 직접적으로 닿는 일이 거의 없고, 아무리 미끄러운 데 가도 이 고무 그립이 먼저 잡히기 때문에 걷는데 그다지 큰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이게 자전거 신발이라는 특성 때문에 발바닥이 탁탁해야 돼요. 그래야 이 작은 면적의 체결로도 발이 받는 압박을, 면적을 넓힐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이게 딱딱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게 만약에 물렁물렁 걷기 편하도록 만들게 되면은요,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이쪽으로 체결 부위 요 조그만 부분에 압박이 집중되게 됩니다. 그래서 장거리 갈 때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이게 걷기에 특화된 클릿 슈즈도 나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은 장거리용이 아니라고 보시면 돼요. 단거리, 근거리용, 일상생활용에 특화된 클릿 슈즈이기 때문에 선택을 할 때 주의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SM 계열 있죠? 그게 사람들이 로드용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그 클립 페달인데, 그것은 이 자전거에 올라가지고 꼬린 지점까지 자전거에서 내릴 일이 없는 선수들의 레이스용입니다. 그러니까 뚜르 드 프랑스라든지 뭐 지로 디탈리아라든지 이런 선수들이 로드 레이스용으로 사용되도록 최적화된 그 자전거 장비라는 거죠. 근데 이거는 이제 산에서 타야 되기 때문에 이런 탈착의 용이성, 그 다음에 산에서는 끌발을 할 일이 많고, 그 다음에 이게 탈착이 잦아요. 그래가지고 착지할 일이 많은데 여기에 착지에 문제가 생기면은 부상의 위험도 있고 사고 위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데 대비된 메커니즘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것은 달리 말하면은
일상생활에서도 사용하기 좋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그 페달의 특성에 맞춰서 우리 실생활에 불편이 덜한 쪽으로 선택을 하려고 하면은 이 MTB에 많이 사용되는 이 PD 계열의 크릿을 쓰는 게 맞다는 얘기인 거죠. 그런데다가 거기서 더 실용성을 보탠다 그러면은 한쪽은 평페달, 한쪽은 클립 페달을 해놓으면은 이 자전거의 활용도가 확 올라간다는 거죠. 보통 로드 자전거 입문급 이상 사셔가지고 클릿을 다는 순간요, 이게 레저용으로 한정이 돼요. 그러니까 작정하고 자전거 라이딩 가려고 할 때만 타는 자전거가 됐어요. 그래서 참 안타깝습니다. 이게 다용도가 되면은요, 굳이 자전거 뭐 미니벨로 따로 뭐 아니면 하이브리드 따로 로드 자전거 따로 이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이 로드 자전거 한 대로 하면 돼요. 물론 서울에 계신 분들은 이 고가의 자전거를 일상용으로 사용하기에는 뭐 분실 위험도 그래가지고 그 부담을 가져서 애초에 그런 신경 쓰느니 그냥 생활 자전거 한 대 더 드리는 게 낫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은 지방에 사시는 분들은 다르거든요. 제가 10년 동안 자전거를 한 번도 분실해 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저는 심지어는 자전거에 보안 장치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여기에 그런데도 왜 분실을 안 하느냐? 지방에서는 가져가 봐야 타지를 못해요. 왜? 거기서 거기거든. 근데 제가 서울에서도 자전거를 6년 정도 탔거든요. 서울에 있다가 지방으로 왔으니까. 근데도 분실에 대한 걱정은 별로 없었어요. 물론 170만 원짜리 정도 되는 중급의 자전거, 아주 고가도 아니고 아주 저가도 아닌 뭐 그런 거라서 사람들이 탐을 덜 내서 그런 건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그거보다 훨씬 저 싼 자전거도 분실했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운이 좋아서 그런지 몰라도 분실까지는 안 했어요. 그리고 또 분실한다고 해도 2대의 관리와 오늘 마실 나가려고 서브 자전거를 끌고 나갔어. 그런데 막상 나가보니까 제대로 라이딩 하고 싶어. 그러면 집에 들어와서 로드 자전거 끌고 나가야 되는 부담 안느니 차라리 그냥 한 대로 해결하면서 그 비용 부담에 상쇄가 가능하지 않은가. 만약에 분실하더라도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주의입니다. 뭐 생활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수천만 원짜리의 자동차를 사가지고 한 달 유지비 뭐 5, 60만 원 소비하는 현대인들이 이 자전거 한 대로 다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편리함이 주는 비용을 크게 생각한다 그러면은 그거는 산수를 못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